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현 지사와 이재명 후보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네. 지방선거 이슈가 남북, 북미 관계 등 중앙 이슈에 묻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 특히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사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다. 네. 그런데, 글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남지사가 판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러면은, 남지사 입장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근데 가족사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느냐. 남이 쉽게 이야기할 게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사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해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이 인터뷰하게 되면 제가 다른 반대 의견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 분은 또 많이 방송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아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유, 잘 아시네요. 네. 예.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물어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욕설이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진행자 들으셨으면. 예. 그게 일반적인 분들이 보통 쓰는 욕이라고 판단을 못 하시겠던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이렇게 답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하시면 어렵다. 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후보를 교체해달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자당의 경선이라면 모를까. 남의 당의 경선으로 당선된 사람한테 남의 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건 너무 나갔지 않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나갔다고 하신 분은 우리 진행자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경기도지사라는 게 1,300만이 넘는 도민의 리더인데, 예. 그렇게 정말 욕설을 막 하시고, 예. 자기를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못 느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 잘 아시니까, 예. 성남시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현장, 예. 또 장애인 시위대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각에서도 그렇게 남지사가 이걸 꺼내들어서 후폭풍이 오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예. 그 후폭풍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는 객관적으로.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시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의 가족사에 대해서 언급하면 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언급하실 수 있고요. 예. 저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고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역 지사고 또 현역 지사면은 현역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조금 불리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부족하죠. 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뒤집을 보관은 갖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정책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포퓰리스트다. 예. 나는 좋은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따뜻한 경제도지사를 해왔고, 예. 그래서 저는 포퓰리스트와 경제도지사 이 둘 간의 정책적 차이가 이제 또 드러날 텐데요. 예. 어찌됐건 저는 그 전에 일단 이거 같이
이 선거전을 같이 치르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일은 만무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이 그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제가 그런 질문이에요. 한 달 정도인데. 시간이야 뭐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예. 하루 이틀 안에도 뭐 지지율이 치솟았다 떨어졌다 하던데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은 선거 하루 전날에 벌어진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그 지금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시니까 네. 경기도가 아무래도 또 남북 접경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선거 영향 미치든 말든 상관이 없고요. 예.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좋아야 된다. 예. 그럼요. 이건 뭐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홍준표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다르시죠. 혹시 홍준표 대표가 그 선거 유세장에 지지하러 오면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뭐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시겠네요. 그 국회 비준은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아직 이 비준이란 게 이런 겁니다. 예.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서 하는 거고 네.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에 대한 비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나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야가 이 정도 상황에서는 결의안을 내면 됩니다. 여야가 공동 명의로 앞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를 포함한 비핵화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지지하고 또 비판할 것은 또 바로잡는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비준을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부침이 있으니까 국회에 못을 좀 박아줘 이런 뜻 같은데 결의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비준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 비준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과 예산이 수반될 때 비준을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 얘기 할 건 아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지금 경제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잖아요. 네. 그리고 70만 개 일자리 이제 공약으로 네.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필요하면은 연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 연정보다는 그냥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반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건 민주당 후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여야가 힘을 합하는 게 훨씬 파괴력이 큽니다. 여야가 그럼요. 그 연정은 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같은 당이었죠. 아니 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앙정부하고. 저희는 이미 예. 도에서 여야 간에 연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데 그 네. 결과는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훌륭한 성과들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남지사가 주장하던 경기도 채무 제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예. 이 이재명 시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걸 갖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반박할 일도 없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이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된 자료로 얘기를 했고 저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선 6기 채무 제로를 달성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저는 오히려 남지사 열심히 일하셨네요라고 칭찬해 주는 게 지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뭐 앞으로 있을 토론에서 이야기가 또 공방에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팩트고 경기도에서도 오늘 자료를 냈어요. 이 민선 6기 채무 제로의 의미가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민선 6기 출범 당시에 있던 부채가 3조 2,600억 원 정도 됐는데요. 예. 저희 임기 내에 만료된 채무가 2,623억이에요.
이거를 이미 이제 민선 6기에 상환한다는 뜻이고, 나머지 5천억 정도 남은 거는 민선 7기에 갚으면 됩니다. 예. 그래요. 민선 6기 내에 도래하는 모든 채무를 갚는다는 뜻이고요. 예. 그게 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 시장 측도 뭔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테고. 잘못 알고 얘기했다. 예, 예. 그 토론을 지금 한번 어떻게 인천 경기 기자들이 주최한 토론에 이재명 후보가 응하지 않아서 남경필 후보 혼자 단독으로 했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쉽죠. 예. 아니, 도지사 나오는 분이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공개적인 검증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예.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편파적이어서 나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본인 주장이시고요. 네. 청취자 의견 하나 들어온 거 여쭤보겠습니다. 6992님, 경기도민입니다. 선거가 네거티브로만 흐른 것 같아서 유권자로서 안타까운데요. 남경필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거티브 아니고요. 예. 검증이고요. 예. 경기도 70만 개 일자리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70만 일자리 대표 공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원희룡 제주시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어떻게, 예.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정치인의 숙명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게 다 이제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 때문인데요. 네. 이 갈등 일으키고, 욕설하고, 이런 일들, 그런 리더십을 앞으로는 추방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민들에게, 왜 남경필이 다시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는지 포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그래도 연정이라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그동안 일자리 많이 만들고 이렇게 채무도 다 상환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여야 협력하고 또 특히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해서 일자리 연정, 경제 연정 한번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